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눈에 띄게 살이 찐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겉모습은 마른 편인데도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중이나 BMI는 정상인데 혈압이 살짝 높거나 혈당이 경계 수준이고 피로가 쉽게 오는 경우죠. 거울 속 자신의 배를 볼록하게 내밀어 보이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허리가 자꾸 조여와요 라며 한숨을 쉬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내장 지방을 먼저 의심합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복부 깊숙이 자리 잡아 장기 사이를 채우고 있는 지방,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몇 년 전 한 40대 중반 직장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키 170cm에 몸무게 68kg, 숫자만 보면 표준 범위입니다. 그런데 복부 CT 결과를 보니 내장 지방 면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는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야근 후 늦은 시간에 식사하는 일이 잦았으며 술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마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조금은 특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잔, 식사 후에 차를 마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던 그가 석 달 후 다시 제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복부 CT를 비교해 보니 내장 지방이 15% 정도 줄어 있었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내장 지방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배가 나와 보이는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하 지방은 피부 아래에 쌓여 어느 정도의 완충 역할을 하지만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에 끼어 각종 대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중 지질 농도를 변화시킵니다. 결국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일부 암까지도 위험을 높이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몸속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차 한 잔이 이런 변화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권한 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께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이고 카페인과 함께 작용해 대사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또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하루 600mg의 카테킨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내장 지방 면적이 평균 1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저는 차 한 잔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건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부담이 적으면서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엄격한 식단처럼 큰 결심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환자들은 대부분 호기심과 반신반의가 섞인 표정으로 제 말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물 마시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한 달만 실천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뒤 거울 앞에서 배를 만져보며 미소 짓는 환자들을 보면 차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물론 차 자체가 지방을 태우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환자 본인이고 차는 그 길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차를 어떤 종류로 선택하고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같은 차라도 잎을 덮는 방식, 우려내는 시간, 마시는 온도에 따라 카테킨의 함량과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죠.
저는 환자들에게 차를 권할 때 꼭 개인의 생활 패턴과 체질을 함께 고려합니다. 똑같이 내장 지방이 많은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점심 식후가 좋고 또 한 사람은 아침에 마셔야 효과가 더 큽니다. 이런 세부적인 방법까지 알면 차 한 잔의 힘을 훨씬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차를 권할 때 저는 무조건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패턴과 기호,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입증된 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녹차입니다. 녹차는 카테킨 함량이 높고 폴리페놀의 산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활성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잎을 따서 바로 덮거나 찌는 과정을 거쳐 산화를 막기 때문에 특유의 풋풋한 향과 약간의 쌉싸래한 맛이 납니다. 이 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씁쓸함이 혀끝에서 사라질 때 남는 깔끔함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장지방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면 하루 12잔,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우롱차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발효 과정을 거쳐 향이 부드럽고 고소하며 녹차보다 카페인이 약간 낮습니다. 카테킨은 발효 과정에서 일부 변하지만 대신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하는 폴리페놀의 한 종류가 증가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우롱차가 소화를 돕고 식후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회식이 잦은 직장인 환자들에게 우롱차를 자주 권합니다. 보이차는 발효가 오래 진행되어 색이 짙고 맛이 묵직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갈산이라는 성분이 체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잦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 함량이 낮아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낮 시간대에만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허브티나 보리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차도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해 녹차나 우롱차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은 루이보스나 히비스커스 같은 허브티를 권합니다. 카테킨 함량은 적지만 항산화 작용이 있고 장기적으로 혈당과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마시는 시간과 방법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녹차나 우롱차처럼 카페인이 있는 차는 아침 식사 후 혹은 점심 식사 후가 적당합니다.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고 저녁 늦게 마시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차를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과 탄닌 함량이 높아져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7080도의 물에 1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녹차는 90도 이상의 물에 우리면 떫은 맛이 강해지고 유효 성분도 일부 파괴됩니다. 반대로 보이차처럼 발효도가 높은 차는 95도 이상에서 우려야 깊은 맛과 향이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마실 때 한꺼번에 많이 마시거나 아예 물처럼 하루 종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마시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차의 성분이 지방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섭취 후 23시간이므로 하루에 12번 식사와 맞물려 마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녹차나 우롱차를 과다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빈혈이 있는 사람은 식사 직후가 아닌 12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차를 단순한 음료로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입이 심심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차를 고르고 시간과 방법을 함께 정해줍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같은 방법으로 CT를 찍어 내장 지방 변화를 확인합니다. 놀랍게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CT 사진에서 장기 사이에 하얀 지방이 줄어든 것을 보면 환자도 저도 함께 웃게 됩니다. 그때 저는 다시 느낍니다. 하루 한 잔의 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작은 도구라는 것을. 차가 가진 힘을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몇 해 전 5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키 158cm, 체중 54kg. BMI로는 비만이 아니었지만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다 보니 간 주변에 지방이 두껍게 껴 있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내장 지방 면적이 기준치의 2배였습니다. 그녀는 밥은 적게 먹었지만 단 음식과 빵, 과일 주스를 자주 섭취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습관 조정과 함께 점심 식후 30분에 우롱차를 한 잔씩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다른 음료는 모두 끊게 했죠. 3달 뒤 다시 CT를 찍었을 때 내장 지방 면적이 12% 줄었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차를 마신 것뿐인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차만의 힘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분명 역할을 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도 기억납니다. 그는 평생 고기와 술을 즐겼고 30년 넘게 폭부비만 상태였습니다. 제 권유로 보이차를 하루 2잔, 점심과 저녁 식후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쓰다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게 없으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달 후 그의 CT 사진에서 내장 지방은 9% 줄었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매일 챙기는 건강의식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두근거림, 불면, 위산 과다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진하게 우린 차를 마시면 위점막이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빈혈이 있는 사람은 차 속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12시간 뒤에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수분과 미네랄 배설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하루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차를 마신다고 해서 나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을 모두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는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차를 단순한 기호 음료로 보지 말고 생활 속 의도적인 건강 습관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한 잔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 없는 작은 행동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장 지방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운동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식단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습관에 더하면 그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차가 주는 것은 체중 감량 그 이상입니다. 간 기능이 회복되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장기 사이에 끼어 있던 지방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염증 반응도 완화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와 함께 CT 화면을 보며 변화한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목표나 힘든 운동보다 작지만 매일 할 수 있는 습관이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것.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이 몸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투자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한 번 자리 잡으면 거의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차를 선택했든 어떻게 우려내든 그 습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2주로는 몸이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최소 8주, 가능하면 12주 이상은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 위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 보세요.